우리가 시세를 보면 조정이라는 것을 피보나치다, 무슨 밴드다, 아니면은 어떤 되돌림이다, 어떤 여러 가지 갖은 뭐 수단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이 시세 속에 녹아있는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 거지요. 사실 기술적 분석은 전부 다 복날 많이 잡아먹히는 그 짐승의 짖는 소리와 같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 이 모든 것도 공허한 논이에요. 먼저 간단하게 시장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이번 주 시장만 해도 아마 이번 주 시장만큼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예측을 꺼려하는 구간도 없었지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번 주 시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두로. 특히 이번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제도권부터 시작해서 평소에 또 말이 많은 비제도권까지 사실 모른다가 주류였죠. 사실 매수 차익 잔고가 들어올지 매도 차익 잔고가 청산될지라는 것도 몰랐고 예측 불가능하다. 이걸 뭐냐 시세에 맡긴다는 게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술적 지표에 주목을 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시장의 기술적 지표에 대한 부담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장 주체들이 기술적 지표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시장이 중립 구간에 돌입했다는 의미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 주식시장인데 또 상승의 논리, 하락의 논리도 다 다른데 모든 사람들이 기술적 지표에 집중했다. 그것은 뭐냐면 장기적인, 중기적인 힘의 균형점에 도달했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것이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치면 2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아슬아슬하게 돌파해서 나흘째, 이 옵션 만기일까지 5일째인가요? 그것을 아슬아슬하게 결국은 유지하고야 말았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시장은 이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은 매수가 초조할까요? 매도 측이 초조할까요? 지금은 이제 매도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초조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래쪽으로는 이 지지선들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위쪽으로는 마땅한 저항선이 단기 저항선들만 발생해 있지만 5일 이평선이라는 것과 같은 이런 짧은 이평선들 5일 이평, 10일 이평 같은 것들은 조금만 횡보하면 이탈해 버립니다. 그러면 5일 이평이나 10일 이평을 이탈하는 것은 횡보에 의한 이탈인데 그러면 돌파라는 것은 단기선들이 위에 지금 있을 뿐이니까 매수 측에서는 단기선만 돌파하면 붙어보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구간인데 매도 측 마인드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밑에 200일 이평과 같은 중요한 경기선 그 밑에 뭐 60일 선, 40일 이평까지 20일 이평까지 밑에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지지선들이 첩첩이 있으면 매도 마인드에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매도를 하면 여기가 지지선이라는 것을 인식한 매수 주체들의 지지력들이 거기서 발휘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칫잘못하면은 설령 자기가 방향성을 맞춘다 하더라도 실익은 없고 반대로 가면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매도자들은 초조합니다. 매수자들은 약간 여유가 있죠. 왜냐하면 매수자들의 경우에 따라서 나는 200일 평이 이탈하면 일단 중립 구간에 들어 청산하겠다. 혹은 60일 평을 기준으로 삼겠다. 이런 기준들이 자기마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까지 또 밑에 41일 평이 아주 이제 각도를 들면서 밑에 이제 지지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앞으로 향후 한 3개월간의 시세 동안에 그냥 급락으로 가기에는 참 어려운 분위기다. 뭐 무너져도 이제 한 780까지 구간대에서 여력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물론 시장의 시세는 그런 건 아니죠. 기술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을 무너뜨리는 게 또 추세이기 때문에 그게 무너져야 새로운 추세가 생기니까 있지만 그래서 항상 의견이라는 건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술적 지표에 주목을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 없다는 얘기죠. 서로가 자, 한번 생각해보죠. 뭐 경제 논리로 치면은 이제는 뭐 기업의 IT 기업들은 실적은 이제 원만할지 모르겠으나 이제 성장성이 이제는 한계 지나친 성장 이후에는 산이 높은 고리 깊은 거죠. 더 이상의 성장 이력이 과연 가능할까? 내수 기업들은 실적은 좋은데 또 이 앞으로 더 이상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고 또 내수 기업들은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논리적으로는 시장이 오르기 좀 어렵다. 그런데 사람들의 수급 논리로는 저금리나 기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막연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수급 논리가 이기느냐, 뭐 펀더멘털에 대한 기초 논리가 이기느냐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선물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럴 때 투자하기 좋습니다. 오히려 선물 투자자들은 이럴 때는 이제 그 추세에 중심의 방향성의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냥 편성해버리면 됩니다. 결국 주식시장의 논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항상 국면은 세 개밖에 없습니다. 매수 측이 힘의 우위에 가 있는 구간과 매도 측이 힘이 우위에 가 있는 구간, 그 다음에 중립 구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대개 중립 구간은 어떨 때 진입하느냐 하면 122평 이상의 긴 장기 이평선에 쉽게 시세가 도달할 때 이것은 중간중간에 어떤 시세의 어떤 변곡점으로 작용을 하겠지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수가 우위 구간이냐 매도가 우위 구간이냐라는 것을 사람마다 자기가 시세를 보는 눈이 틀리겠지만 자기가 보는 어떤 중심값을 하나 가지고 그 중심값에 따라서 시장이 우위에 있느냐 아니면 그 반대쪽에 있느냐라는 것을 살피는 것. 매수 우위 국면에 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매수할 기회만 노리고 매도 우위 국면에 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매도할 기회만 노리고 중립구간에 들어오면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이제 정답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 세 구간 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향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항상 3대2로 1대3으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1대 0대 0으로 그러니까 3분의 1의 구간에서는 내가 이기고 3분의 2의 기간만큼은 그냥 비기자 이런 논리죠. 시장은 그런 겁니다. 주식 투자는 욕심을 부리면 불수록 망하는 거죠. 파동을 믿으십니까? 연구를 하다 보면 파동에 의해서 시세가 보일 것이다. 예, 그냥 보는 것보다는 네. 그 파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네. 대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운대 바닷가에 앉아서 저는 파도에서 장난을 많이 칩니다. 어떻게 장난치냐면 슬리퍼 신고 뛰어다니면서 누구야 하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혼자서 선을 꺼서 딱 기다리면서 저 파도가 내 발끝에까지 닿을까 안 닿을까. 그래서 이 파도는 여기까지 온다 생각하면 앞에서 파도가 멈추고 저 파도는 여기까지 안 온다 해서 멈추고 제가 여러분 웃으시겠지만 주식 투자는 그 정도 인분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 3일 정도를 해운대 바닷가에서 내 발까지 오는 파도 안 오는 파도를 파동으로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규칙성이 있나 없나. 이게 파도의 규칙성을 그려보니까 그 안에서 파동이 생깁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오죽하면 정말 파동이라는 것을 바닷가에 서가지고 이 파도가 여기까지 온다 저까지 온다 해가지고 돌파했다 안 했다 하면 선을 꺼서 확률을 재봤겠습니까만은 한 번도 그걸 맞춘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요. 그게 논리적으로 다음 파동에서 돌파 파동이니까 이 파도는 내 발밑에까지 오겠다 해서 맞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파동이 이제 돌파되어 나간다 혹은 파동이 이렇게 지내간다 이런 것들도 결국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생각의 논리입니다. 그냥 어차피 이것을 그냥 파도를 이렇게 잘라서 보면 우리가 이제 채널을 가지고 시장을 보는 것이 되고 또 이것이 벗어나면 이것이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우리가 중심 추세를 중심으로 한 중심각이 어떻게 이탈을 했다 안 했다 혹은 각도를 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재 이 높이를 가지고 눌림목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지지선을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안에서는 보조지표로 판단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한계 이야기입니다. 한계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시선은 무조건 새로운 값이냐 새로운 값이 아니냐 이것만 생각합니다. 모든 시세의 중심은 한계로 수렴합니다. 새 것이냐 아니냐 소위 말하는 새 것이냐 아니냐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년 동안 해왔던 이야기의 결정판입니다. 딱 하나 단순한 얘기죠. 이렇게 오느냐 이렇게 가느냐가 이중천정이다 돌파다 그러겠지만 그건 지난 다음 이야기고 무조건 새로운 값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 한계의 시세 안에서 새로운 값이 몇 개가 나오느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파동의 핵심은 이거지요. 해운대 바닷가에서 파도가 밀려오는데 이까지 오던 파도가 어느 날 내 발 앞에까지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저쪽에 바다에서 바람이 많이 분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것, 신가.